도시 외곽 언덕 위에 자리 잡은 낡은 2층 집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붉은 벽돌로 지어진 집은 이미 40여 년의 세월을 견뎌왔고 담쟁이 덩굴이 벽면을 타고 올라가며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양정임은 그 집의 2층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72살의 정임은 5년 전 초등학교에서 퇴직한 뒤 줄곧 이곳에서 지내왔습니다. 남편 한기석과 이혼한 지도 벌써 15년이 넘었죠. 그때부터 정임은 오직 길고양이 한 마리와 함께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나비야, 밥 먹자. 정임이 부르자 삼색털의 암고양이가 부엌으로 달려왔어요. 정임은 고양이 사료를 그릇에 담아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른 저녁 무렵 언덕 아래로는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져가고 있었어요. 집의 1층에는 한 달 전부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조민규라는 31살의 총각이었죠. 영상 제작 일을 한다며 자신을 소개했던 민규는 예의 바르고 조용한 청년이었어요. 늦은 밤에 들어와도 발소리 하나 내지 않을 만큼 배려심이 깊었고 가끔 계단에서 마주치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셨나요? 민규의 밝은 목소리는 정임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어요.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정임에게는 누군가의 존재가 느껴진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거든요. 하지만 정임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지하실이었어요. 집을 지을 때부터 있던 지하실은 이미 15년째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정임은 종종 서랍 깊숙한 곳에 감춰둔 녹슨 열쇠를 꺼내 만지작거렸지만 결국엔 다시 서랍 안으로 밀어넣곤 했어요. 절대 열지 마라. 절대로. 이혼하던 날 밤 한기석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15년이 지난 지금도 정임의 가슴 깊은 곳에서 메아리치고 있었어요. 어느 새벽 정임은 갑작스러운 문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어요. 누군가 급하게 현관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민규의 목소리였어요. 정임은 급히 가운을 걸치고 문을 열었습니다. 민규는 얼굴이 창백해져서 서 있었어요. 평소 차분하던 민규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왜 그래요, 민규 씨? 할머니, 지하실에서 소리가 들려요. 정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무슨 소리요? 사람 소리 같아요. 누가 갇혀 있는 것 같아요. 민규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촬영 장비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들었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집이 오래돼서 나는 소리려니 했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분명 사람이 내는 소리 같다는 거였어요. 정임은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문고리를 꽉 잡으며 겨우 입을 열었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할머니.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니에요. 민규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정임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오래된 비밀이 15년 동안 굳게 잠가둔 그 무엇인가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는 것일까요? 지하실은 오래전부터 안 써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민규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잘못 들었나 보네요. 죄송해요, 할머니. 민규가 돌아간 뒤 정임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15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남편과의 마지막 다툼, 지하실에서 들려오던 이상한 소리들, 그리고 그 무시무시한 진실. 정임은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어요. 녹슨 열쇠가 그곳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임은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민규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지하실에서 사람 소리가 들린다니 그럴 리가 없어요. 15년 동안 한 번도 그 문을 열지 않았는데 말이죠.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들었던 정임은 다음날 오후에 깨어났어요. 평소보다 훨씬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나비가 배고프다며 야옹거리고 있었어요. 미안해, 나비야. 할머니가 늦잠 잤네. 정임은 고양이에게 사료를 주며 어젯밤 일을 생각해 봤어요. 아마도 민규가 잘못 들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달래려 했습니다. 오래된 집이니까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그날 밤 정임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밤 11시쯤이었을까요? 정임이 침대에 누워 책을 읽고 있는데 아래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민규가 장비를 정리하는 소리려니 했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쿵! 둔탁하면서도 무거운 소리였어요. 마치 누군가 벽을 치는 것 같았습니다. 끽! 이번에는 삐걱거리는 소리였어요. 오래된 관절이 삐걱이는 것 같은, 아니면 녹슨 쇠가 비비대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정임은 책을 덮고 귀를 기울였어요. 소리는 분명 지하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정임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그럴 리가. 정임은 침대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어요. 1층 거실을 지나 지하실로 향하는 문 앞에 섰습니다. 굳게 잠긴 철문이 그대로 있었어요. 자물쇠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문 너머에서 또 소리가 들려왔어요. 쿵, 쿵. 이번에는 더 선명했어요. 누군가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분명했습니다. 정임은 비명을 삼키며 급히 2층으로 올라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규가 정임을 찾아왔어요. 손에는 작은 기계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젯밤에도 소리 들으셨죠? 정임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저 어젯밤에 드론으로 집 주변을 촬영해 봤어요. 제 일이 영상 촬영이다 보니까 이런 장비들이 있거든요. 민규는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어요. 밤에 찍힌 영상이라 흐릿했지만 지하실 환기구 부근을 비춘 장면이었어요. 여기 보세요. 민규가 화면을 확대했어요. 환기구 창살 사이로 뭔가 흰 것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천조각 같기도 하고 손 같기도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정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사람 손 같아요. 누군가 안에서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아요. 민규의 말에 정임은 주저앉을 뻔했어요. 진짜 있어요, 할머니. 사람이 있어요. 지하실에 누가 갇혀 있어요. 그럼 언제부터 잠가두셨어요? 왜 잠가두신 거예요? 민규의 질문은 예리했어요. 정임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15년 전 그날 이후로 한 번도 그 문을 열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방은 옛날부터 잠가뒀어요. 아무도 안 들어가요. 정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정임이 문을 열자 동네 이장인 김영배가 서 있었어요. 60대 중반의 김영배는 이 동네에서 오래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정임의 전 남편 한기석과도 알고 지낸 사이였죠. 안녕하세요, 정임 씨. 김영배의 인사에 정임은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김영배는 평소와 달리 뭔가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민규가 자리를 피하자 김영배는 정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그 방 말이에요. 아직 그대로 두고 있습니까? 정임은 김영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김영배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하실의 비밀을. 네, 그대로. 최근에 이상한 일은 없었습니까? 소리라든지 뭔가 변화라든지.
김영배의 질문에 정임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기석이 말이에요. 최근에 실종됐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정임은 깜짝 놀랐어요. 전 남편 한기석이 실종되었다니. 언제부터요? 한 달 전쯤이요. 경찰에서도 찾고 있는데 행방이 묘연해요. 그런데 실종되기 전에 기석이가 이 집 얘기를 자주 했다고 하더라고요. 김영배의 말에 정임은 온몸이 떨렸어요. 설마 한기석이 지하실에? 그럴 리가 없어요. 전 그 사람과 15년째 연락도 안 하고 지내왔어요. 하지만 정임 씨도 아시잖아요. 그 방이 어떤 곳인지. 김영배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또다시 지하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쿵, 쿵, 쿵. 이번에는 더 크고 절망적인 소리였어요. 마치 누군가 간절히 도움을 청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영배와 정임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김영배가 돌아간 뒤 정임은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지하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쿵, 쿵. 누군가 절망적으로 벽을 두드리는 소리였어요. 정임은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어요. 가장 깊숙한 곳, 낡은 상자 안에 그 열쇠가 있었습니다. 녹이 슬어 원래 색깔도 알아볼 수 없는 오래된 열쇠였어요. 10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한기석이 술에 취해 돌아온 마지막 밤이었어요. 정임아, 내 말 잘 들어.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지하실 문은 절대 열지 마라. 절대로. 기석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섞여 있었어요. 그게 기석이 정임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누군가 갇혀 있다면 그냥 둘 수 없었어요. 민규 씨, 민규가 급히 올라왔어요. 지하실 열어보려고 해요. 민규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함께 갈게요. 둘이서 지하실 앞으로 내려갔습니다. 정임은 10년 만에 열쇠를 자물쇠에 끼웠어요. 찰칵 소리와 함께 철문이 열렸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차가운 공기가 흘러나왔어요. 어둠 속에서 또 다른 철문이 보였습니다. 감옥 같은 철창문이었어요. 할머니, 왜 문이 두 개예요? 민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전등을 켜고 들어가자 철창 너머로 무언가 움직였어요. 그 순간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임이 너냐? 쉰 목소리였어요. 정임은 철창에 다가갔습니다. 손전등 불빛 속에서 수염이 덥수룩한 남자의 얼굴이 드러났어요. 야윈 얼굴, 움푹 들어간 눈. 기석이 당신이야? 정임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정임아 나야 나 좀 꺼내줘. 한기석이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달랐습니다. 말라빠진 몸, 너덜너덜한 옷, 그리고 손목에 채워진 쇠사슬. 이게 어떻게 당신 한 달 전에 실종됐다고. 한 달이 아니야. 나 여기 10년째 있어. 정임은 현기증을 느꼈어요. 10년째? 자신이 혼자 살 동안 내내 기석이 지하에 갇혀 있었다는 말인가요? 민규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안 돼요. 정임이 민규의 손을 잡았어요. 왜 안 돼요? 이건 감금이에요. 정임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기석이 다시 말했습니다. 정임아, 물 좀 제발. 이 사람이 누구예요? 왜 여기 갇혀 있는 거예요? 민규가 다그쳤어요. 제 전 남편이에요. 전 남편이 할머니 집 지하실에 갇혀 있다고요? 할머니가 가둔 건가요? 정임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설명하기엔 너무 복잡했어요. 정임은 위로 올라가 물을 가져왔어요. 철창 사이로 물병을 밀어넣자 기석은 급하게 마셨습니다. 고마워 정임아. 기석이 누가 당신을 여기에. 나도 모르겠어. 어느 날 갑자기 깨어보니 여기 있었어.
그때 갑자기 기석의 표정이 변했어요. 철창을 붙잡고 정임을 바라봤습니다. 정임아, 너 혹시 모르는 거야? 정말 모르는 거야? 뭐려? 내가 나를 여기에. 기석의 말이 채 끝나기 전에 민규가 끼어들었어요. 할머니, 이상해요. 이 사람 말이 계속 바뀌어요. 처음엔 모르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정임은 혼란스러웠어요. 기석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기석이, 당신 정신이 온전한 거예요? 정임아, 내가 그날 밤 내가 나한테 뭘 했는지 기억 안 나? 정임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날 밤, 무슨 말인가요? 저 정말 몰라요. 당신이 집 나간 뒤로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기석이 비웃듯 웃었어요. 그럼 누가 나를 여기 가뒀을까? 누가 10년 동안 날 여기 가둬뒀을까? 민규가 정임을 바라봤어요.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어요. 할머니 설마. 아니에요. 전 정말 몰라요. 정임은 간절히 부인했지만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정말 자신이 기석을 가둔 걸까요? 그날 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기석이 철창을 흔들며 소리쳤어요. 정임아, 내가 나를 여기 가뒀잖아. 내가. 그 순간 정임의 머릿속에 어렴풋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날 밤 기석과 싸우던 기억, 그리고 그 이유가 기억나지 않았어요. 민규가 뒤로 물러섰어요. 할머니, 정말 할머니가 이 사람을 가둔 건가요? 정임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자신도 진실을 알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정임은 잠들 수 없었어요. 기석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나를 여기 가뒀잖아. 정말 자신이 기석을 가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민규가 찾아왔어요. 할머니,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민규 씨,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때 지하에서 기석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정임아, 정임아. 둘이서 다시 지하로 내려갔어요. 기석은 철창을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정임아, 나 여기서 꺼내줘. 제발. 민규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어요. 15년 동안 어떻게 살아 있었어요? 음식은 누가 줬어요? 기석이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작은 구멍이 있어. 가끔 음식이랑 물이 내려와. 정말 작은 구멍이 있었어요. 위층과 연결된 것 같았습니다. 누가 그걸 내려줬을까요? 기석이 정임을 바라봤어요. 너지 너 말고 누가? 전 그런 적 없어요. 정임은 필사적으로 부인했어요. 기석이 철창 사이로 팔을 내밀었어요. 팔목에 상처 자국이 선명했어요. 이것 봐. 이 상처들 기억나? 정임은 그 상처를 본 순간 어딘가에서 본 것 같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기석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정임아, 내가 그날 밤 나를 때렸잖아. 프라이팬으로 머리를 때려서 기절시켰잖아. 정임은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어요. 그럴 리가. 그리고 나서 나를 여기 끌고 와서 가뒀어. 민규가 정임을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건가요? 정임은 고개를 저었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기석이 계속 말했어요. 정임아, 내가 매일 밤 여기 와서 음식 갖다 줬잖아.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뭐라고요? 당신이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여기서 평생 썩어도 싸다고 했잖아. 정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런 말이 어렴풋이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민규가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할머니, 설마 정말로. 아니에요. 전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기석이 간절히 말했어요. 정임아, 내가 너한테 나쁘게 했던 건 인정해. 때리고 괴롭힌 것도 맞고. 하지만 15년 동안 가둬두는 건
너무하잖아. 할머니, 이 사람이 할머니한테 폭력을 휘둘렀던 건가요? 민규가 물었어요. 내 결혼 생활 내내 저를 때렸어요. 그럼 복수를 한 건가요? 아니에요. 전 그런 생각 한 적 없어요. 하지만 정임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그때 갑자기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 집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누구죠? 민규가 위를 바라봤어요. 정임 씨 계세요? 친숙한 목소리였어요. 동네 이장 김영배였습니다. 아, 김 이장님이네요. 정임이 급히 위로 올라가려 했지만 김영배는 이미 지하로 내려오고 있었어요. 여기서 뭐 하시는? 김영배가 지하실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철창 안에 기석을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기석이? 기석이 맞나? 형배형? 형배형이야. 기석이 반가워하며 소리쳤어요. 김영배는 정임을 바라봤어요. 정임 씨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정임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김영배가 기석에게 물었어요. 기석아, 넌 어떻게 여기에? 형, 정임이가 날 여기 가뒀어. 15년째야. 김영배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정임 씨, 이게 사실입니까? 전 기억이 안 나요. 김영배가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그때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 뭘 말렸다는 거예요? 민규가 물었어요. 김영배가 정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임 씨, 이제 그만 말씀하세요. 15년 전 그날 밤 제가 다 봤습니다. 정임의 온몸이 떨렸어요. 뭘 보셨다는 거예요? 정임 씨가 기절한 기석이를 지하실로 끌고 가는 걸 봤어요. 그때 저한테 도움 요청하셨잖아요. 순간 정임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기석이 술에 취해 자신을 죽이려 했을 때 프라이팬으로 맞받아쳤던 것, 그리고 김영배에게 도움을 청했던 것. 아니야, 제가 정말. 정임은 주저앉았어요. 민규가 경악했어요. 할머니, 정말 할머니가 이 사람을 가둔 건가요? 김영배가 말했어요. 그때 정임 씨는 너무 다급했어요. 기석이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고.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김영배의 말에 정임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날 밤의 기억이 파편처럼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형배 씨, 그때 당신이 도와주셨던 거군요. 정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김영배가 한숨을 쉬었어요. 정임 씨가 너무 다급해 하시길래 기석이가 정말 당신을 죽이려 했다니까 어쩔 수 없이 도왔죠. 민규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이장님도 공범이라는 거네요? 사람을 감금하는 걸 도운 거잖아요. 그때는 정당방위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15년씩이나 가둬둘 줄은 몰랐어요. 김영배가 기석을 바라봤어요. 기석아, 미안하다. 그때 경찰에 신고했어야 했는데. 기석이 철창을 붙잡고 소리쳤어요. 형, 나 좀 여기서 꺼내줘. 15년이야, 15년. 그때 민규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이제 정말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이건 명백한 감금죄예요. 잠깐. 정임이 민규의 손을 잡았어요.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뭐가 더 남았다는 거예요? 그때 김영배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정임 씨, 그 얘기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기석이가 왜 그날 밤 당신을 죽이려 했는지. 정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상관없다고요? 기석이가 단순한 가정폭력범이 아니었다는 걸 민규 씨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민규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김영배가 기석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기석아, 내가 그때 하던 일 얘기해봐. 지하실에서 뭘 했는지. 기석의 표정이 변했어요. 그건 옛날 일이야. 상관없어. 상관없다고? 내가 그때 정보기관 하청업체에서 일하면서 여기서 뭘 했는지 다 알고 있어. 민규의 눈이 커졌어요. 정보기관이요? 김영배가 설명했어요.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기석이는 정보기관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 지하실에서 사람들을 데려와서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조사요? 고문이죠. 민주화 운동 관련자들이나 반정부 인사들을 여기 데려와서 고문했어요. 민규는 충격을 받은 듯 뒤로 물러섰어요. 기석이 변명했어요. 그건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야. 시키는 대로 한 거라고. 김영배가 계속 말했어요. 정임 씨는 처음엔 몰랐어요. 남편이 무슨 일을 하는지. 하지만 점점 이상한 사람들이 집에 오고 지하실에서 비명소리가 들리고 정임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밤마다 들리는 그 소리들. 할머니가 그걸 알았던 거군요. 민규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김영배가 다시 말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기석이가 정임 씨를 죽이려 한 이유도 있었어요. 무슨 이유죠? 정임 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했거든요. 남편이 하는 일을. 기석이 소리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 들키면 나도 죽는 거야. 정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칼을 들이댔어요. 입 다물고 있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민규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기석이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할머니가 정당방위로 한 거네요. 하지만 15년 동안 가둬둔 건 정당방위가 아니에요. 김영배가 말했어요. 그때 갑자기 위층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누군가 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였어요.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민규가 깜짝 놀랐어요. 경찰이요? 누가 신고했죠? 김영배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제가 오기 전에 신고했어요. 더 이상 이걸 숨길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요. 정임이 절망했어요. 형배 씨 왜? 정임 씨, 이제 그만해야 해요. 15년이면 충분해요. 경찰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곧 지하실까지 내려올 거예요. 기석이 철창을 흔들며 소리쳤어요. 여기요. 여기 사람 있어요. 민규가 정임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모든 걸 말하세요. 진실을.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경찰들이 지하실로 내려왔어요. 철창 안의 기석을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수석 형사가 물었어요. 정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이 사람을 여기 가뒀어요. 언제부터요? 15년 전부터요. 경찰들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어요. 15년요? 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정임이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기석의 폭력, 지하실에서 벌어진 고문, 그리고 그날 밤의 정당방위까지. 하지만 경찰들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당장 입건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증거가 없어요. 15년 전 일이고 증언만으로는. 그때 기석이 소리쳤어요. 증거가 있어. 지하실 벽 뒤에 숨겨둔 게 있어. 모든 사람이 기석을 바라봤어요. 뭘 숨겨뒀다는 거예요? 그때 일의 기록들이야. 사진이랑 문서들. 김영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기석아, 그런 게 아직 있었어? 벽 뒤 비밀 공간에 숨겨뒀어. 나중에 써먹으려고. 경찰들이 벽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숨겨진 공간을 발견했어요. 그 안에는 충격적인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벽 뒤 비밀 공간에서 나온 것들은 충격적이었어요. 오래된 사진들, 문서들,
그리고 녹음 테이프까지 기석이 저질렀던 모든 범죄의 증거들이었습니다. 경찰들이 사진을 보며 경악했어요. 이건 고문 현장 사진들이네요. 수석 형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진 속에는 여러 사람들이 고문당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기석이 철창 안에서 소리쳤어요.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야. 시키는 대로 한 거라고. 시킨 사람이 누구죠? 그때 상관들이야. 다 죽었어. 이제. 민규가 사진들을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할머니, 이런 일들이 이 집에서 벌어졌던 거예요?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견딜 수 없었어요. 밤마다 들리는 비명소리들. 경찰이 녹음 테이프를 재생했어요. 그 안에서는 기석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엔 누구를 데려올까? 아, 그 학생 운동가 말이야. 그리고 이어지는 끔찍한 소리들. 민규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귀를 막았어요. 수석 형사가 정임에게 물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남편을 감금한 거군요. 네, 하지만 15년은 너무 길었어요. 전 그냥. 정임의 말이 끊어졌어요. 김영배가 말했어요. 정임 씨, 솔직히 말하세요. 처음엔 정당방위였지만 나중엔 복수였잖아요. 정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맞아요. 처음 몇 년은 무서워서였어요. 경찰에 신고하면 기석이의 동료들이 저를 해칠까봐. 하지만 나중엔 어떻게 됐어요? 그 사진들을 봤어요. 기석이가 숨겨둔 것들을. 그 안에 있던 피해자들의 모습을 보고는 도저히 그 사람을 풀어줄 수 없었어요. 기석이 소리쳤어요. 정임아, 나도 피해자야. 시키는 대로 한 거라고. 피해자요? 민규가 기석을 바라봤어요. 그럼 사진 속 그 사람들은 뭐예요? 당신이 고문한 사람들은? 경찰이 문서들을 뒤지다가 한 장을 발견했어요. 이건 실종자 명단이네요. 그 명단에는 수십 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모두 기석이 처리했다고 표시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처리라는 게 뭐예요? 죽였다는 뜻 아닐까요? 수석 형사의 말에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어요. 기석이 변명했어요. 그건 내가 직접 죽인 게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하지만 당신이 여기서 고문한 거 맞죠? 그래도 15년 동안 가둬둘 이유는 없잖아. 그때 정임이 일어났어요. 제가 모든 걸 말하겠어요. 모든 사람이 정임을 바라봤어요. 저는 처음에 정말 무서웠어요. 기석이가 저를 죽이려 했으니까. 그래서 김영배 씨에게 도움을 청해서 지하실에 가뒀어요. 그럼 언제부터 복수가 된 거예요? 3년 후쯤이었어요. 기석이가 숨겨둔 것들을 우연히 발견했어요. 사진들, 녹음 테이프들. 그 안에는 기석이가 고문하고 죽인 사람들의 기록이 있었어요. 정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제 제자였어요. 제자요? 네. 이영수라는 학생이었어요. 대학생이 되어서도 가끔 찾아왔던 아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어요. 실종됐다고 들었는데. 정임이 사진 한 장을 가리켰어요. 여기 있더라고요. 기석이가 고문하는 모습이. 민규는 말을 잃었어요. 그래서 복수를 한 거군요. 네, 그때부터 전 기석이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냥 괴물이었어요. 수석 형사가 물었어요. 그럼 15년 동안 계속 감금한 이유는 복수였다는 거네요. 맞아요. 전 매일 밤 그 아이들을 생각했어요. 기석이 때문에 죽어간 사람들을. 그래서 그 사람을 풀어줄 수 없었어요. 기석이 절규했어요. 정임아, 그래도 이건 너무해. 15년이야. 15년? 정임이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이 죽인 사람들은 영원히 돌아올 수 없어요. 경찰들은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정임의 행동이 감금죄인 건 분명하지만
기석의 과거 범죄가 더 심각했어요. 일단 두 분 다 조사를 받으셔야겠어요. 수석 형사가 말했어요. 그때 김영배가 나섰어요. 저도 공범입니다. 저도 체포하세요. 이장님, 민규가 놀랐어요. 전 처음에 기석이를 지하실에 가두는 걸 도왔어요. 그리고 15년 동안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았어요. 김영배의 고백에 경찰들은 더욱 난처해했어요. 이 사건은 복잡하네요. 일단 모든 분이 조사를 받으셔야겠어요. 경찰들이 기석을 철창에서 꺼냈어요. 15년 만에 바깥으로 나온 기석은 햇빛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민규가 정임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후회하세요? 정임이 잠시 생각했어요. 복수한 건 후회해요. 하지만 그 사람을 막은 건 후회하지 않아요. 만약 풀어줬다면 더 많은 사람이 다쳤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 그걸로 충분해요. 정임은 수갑을 차면서도 오히려 평온해 보였어요. 15년 동안 짊어져 온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경찰차가 떠나고 민규는 혼자 남겨졌어요. 이 모든 일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 하나 더 있었어요. 이틀 뒤 민규는 정임을 면회하러 구치소에 갔어요. 정임은 많이 초라해 보였지만 오히려 마음은 편해 보였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민규 씨. 오히려 후련해요. 변호사는 뭐라고 하던가요? 15년 동안의 감금은 명백한 범죄라고 해요. 하지만 기석이의 과거 범죄도 고려하면 형량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하더라고요. 민규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정임을 처벌해야 하는 게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할머니, 제가 조사해 본 게 있어요. 뭐요? 기석이가 고문하고 죽인 사람들 말이에요. 그 중에 민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중에 제 아버지도 있었어요. 정임은 깜짝 놀랐어요. 민규 씨 아버지가요? 네. 이민재라는 이름이었어요. 1988년에 실종됐다고 기록돼 있더라고요. 민규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젊은 남자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이 사람이에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사실은 기석이가. 정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민규 씨, 그럼 당신이 여기 온 건 우연이에요. 전 정말 몰랐어요. 그냥 방을 구하다가 여기 온 거예요. 하지만 민규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할머니,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기석이를 불쌍하게 생각했어요. 15년 동안 갇혀 있었으니까요. 당연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왜 할머니가 그 사람을 풀어주지 못했는지. 정임이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그래도 복수는 잘못된 거였어요. 제가 법을 어긴 거죠. 법으로는 그렇겠지만 마음으로는 이해해요. 그때 교도관이 와서 면회 시간이 끝났다고 했어요. 민규 씨,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당신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어요? 아버지가 실종된 뒤 혼자 저를 키우시다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정임의 마음이 아팠어요. 그럼 당신은 정말 혼자인 거네요. 네. 하지만 괜찮아요. 민규가 일어서려는데 정임이 다시 불렀어요. 민규 씨. 네. 사실 제가 당신에게 아직 말하지 않은 게 하나 더 있어요. 민규가 다시 앉았어요. 뭔가요? 정임이 깊은 숨을 쉬었어요. 당신 아버지 이민재 씨, 저도 그분을 알고 있었어요. 네. 어떻게요? 그분이 기석이에게 잡혀오기 전에 우리 집에 찾아온 적이 있어요. 민규의 눈이 커졌어요. 언제요? 1988년 가을이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도움을 청했어요. 무슨 도움을요?
기석이가 하는 일을 신고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면서 제가 내부 정보를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민규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아버지가 기석이를 조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분은 기자였어요. 정보기관의 고문과 살인을 폭로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정임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저는 무서워서 거절했어요. 기석이가 알면 저까지 위험해질까봐. 그러면 며칠 뒤 그분이 실종됐어요. 아마 기석이가 제가 만난 걸 알아챈 것 같아요. 민규의 주먹이 떨렸어요. 그럼 할머니 때문에 아버지가. 미안해요, 민규 씨. 정말 미안해요. 정임이 울먹였어요. 그때 제가 용기를 냈다면 당신 아버지를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민규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충격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잘해주신 거였군요. 죄책감 때문이었어요. 당신을 보면 당신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어요? 정임이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정의감이 강한 분이셨어요. 당신과 똑같이.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었어요. 민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버지에 대해 제대로 들어본 게 처음이었어요. 할머니, 민규 씨, 제가 감옥에 있는 동안 부탁이 하나 있어요. 뭔가요? 당신 아버지처럼 정의롭게 살아주세요. 그리고 기석이 같은 사람들 때문에 더 이상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당신이 그 일을 해주세요. 민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 약속드릴게요. 고마워요. 교도관이 다시 와서 면회 시간이 끝났다고 했어요. 정임이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민규 씨, 당신이 그 집에 온 건 우연이 아닐 거예요. 운명이었을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당신 아버지가 못다한 일을 당신이 끝낸 거예요. 진실을 밝힌 거죠. 민규는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구치소를 나오면서 민규는 결심했어요. 아버지가 하려던 일, 그리고 정임이 15년 동안 짊어진 무거운 짐, 그 모든 것의 의미를 세상에 알리기로. 민규는 기자가 되기로 했어요. 아버지처럼.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에는 아직 마지막 비밀이 남아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다음 날 밝혀질 예정이었어요. 1년 후, 민규는 정임을 다시 만났어요. 정임은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어요. 기석의 과거 범죄가 인정되면서 정임의 행동이 정당방위의 연장선으로 판단된 거였어요. 할머니, 많이 야위셨네요. 민규는 정임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괜찮아요. 이제 모든 게 끝났으니까요. 정임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어요. 할머니, 제가 그동안 한 일 보여드릴게요. 민규는 노트북을 꺼내 기사를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묻혀진 진실, 1980년대 민간인 고문 사건 재조명이라는 제목이 있었어요. 민규 씨가 이걸 다 썼어요? 네. 아버지가 하려던 일을 제가 대신 끝냈어요. 기사에는 기석이 저질렀던 범죄들과 그 피해자들의 이야기가 자세히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정임의 이야기도 함께. 반응이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그동안 묻혀있던 진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어요. 정임이 기사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당신 아버지도 이걸 보면 기뻐하실 거예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게 영원히 묻혔을 거예요. 둘이서 그 오래된 집으로 돌아갔어요. 지하실 문은 이제 활짝 열려 있었어요. 철창도 모두 철거됐고 환기구로 햇빛이 밝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난 것 같네요. 민규가 지하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정임이 대답했어요. 시작이요?
이곳을 기념관으로 만들려고 해요. 기석이 같은 사람들의 범죄를 기억하고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곳으로. 민규는 놀랐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당신 아버지의 이름도 여기 새길 거예요. 그분이 추구했던 정의를 기억하는 곳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때 문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김영배가 찾아온 거였어요. 김영배도 정임과 함께 벌금형을 받았어요. 정임 씨, 민규 씨. 김영배는 조금 어색해했어요. 형배 씨, 안녕하세요.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서 왔어요. 무슨 소식이요? 시에서 이 집을 역사보존 건물로 지정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기념관 설립을 지원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정임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정말요? 네. 민규 씨가 쓴 기사 덕분이에요. 여론이 좋아져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어요. 민규는 뿌듯했어요. 아버지의 꿈이 조금씩 이뤄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임 씨, 기석이 소식 들으셨어요? 김영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소식이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15년 동안 갇혀 있다가 급작스럽게 바깥 생활을 하게 되니까 몸이 많이 상한 것 같아요. 정임은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그래도 지금까지는 건강하게 살아 있었으니 다행이죠. 면회 가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아니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정임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민규가 말했어요. 할머니가 맞아요. 더 이상 그 사람과 엮일 필요 없어요. 그날 저녁 셋이서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마치 가족 같은 분위기였어요. 민규 씨, 앞으로 뭘 할 거예요? 정임이 물었어요. 계속 기자 일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기념관 일도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할머니는 어떻게 사실 거예요? 여기서 계속 살 거예요. 이 집과 함께 늙어갈 생각이에요. 김영배가 말했어요. 저도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하세요. 제가 이 일에 연루된 것도 있고, 형배 씨도 피해자였어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식사를 마치고 민규가 1층 방으로 돌아가려는데 정임이 불렀어요. 민규 씨, 잠깐만요. 네. 정임이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걸 드리고 싶어요. 상자 안에는 오래된 만년필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당신 아버지 것이에요. 그분이 집에 오셨을 때 깜빡하고 두고 가신 거예요. 민규의 손이 떨렸어요. 아버지. 네. 기자로서 계속 쓰시길 바라며 드려요. 민규는 만년필을 소중히 받았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흔적이었어요. 고마워요, 할머니. 당신 아버지가 꿈꾸던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네, 약속드릴게요. 그날 밤 민규는 아버지의 만년필로 새로운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열린 문 마이너스 진실을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지하실 문은 이제 완전히 열려 있었어요. 어둠 속에 갇혀있던 진실들이 하나씩 세상에 드러나고 있었어요. 정임은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10년 동안 짊어져 온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이제 진실도 숨지 말아야죠. 정임의 중얼거림이 조용한 밤 공기에 스며들었어요. 언덕 위의 오래된 집에서는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되 미래의 희망을 품은 이야기가. 지하실에서 올라오는 것은 이제 어둠이 아니라 빛이었어요. 진실의 빛이었어요.